산업의 쌀로 불리는 반도체는 한국 경제의 주 엔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반도체 패권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는 상황. 정부는 국가대항전에 대비하고 미래의 먹거리를 확보하기 위해서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 방안을 추진합니다. 이제 주변 어디를 봐도 반도체 없이 돌아가는 산업이 없습니다. AI, 첨단 바이오, 퀀텀 같은 3대 소위 미래 전략 기술이라고 하는 그런 것에도 핵심 자산은 반도체입니다. 네, 반도체 산업은 일단 23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수출의 15% 이상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산업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이는 단순히 이제 국내에서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좀 많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반도체 이제 글로벌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때문에 이제 반도체 공급망 동맹까지 지금 생겨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원천기술과 이상현 사무관이라고 합니다. 저는 그 원천기술과에서 반도체 R&D 정책을 기획하고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도체라는 것은 이제 전기가 흐르는 물질을 이야기하고, 부도체라는 것은 전기가 흐르지 않는 물질을 의미합니다. 반도체라는 것은 일정한 조건에서 그 전기가 흐를 수 있는 물질을 의미합니다. 반도체 이제 1과 0을 이제 표시할 수 있는 가장 작은 소자를 저희가 이제 트랜지스터라고 합니다. 트랜지스터는 이제 트랜스와 레지스트, 저항을 바꾸다라는 이제 의미의 이제 합성으로서 이 트랜지스터가 이제 스위칭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0과 1을 전환시킴으로써 그 데이터들을 이제 저장하거나 아니면 데이터들을 이제 연산할 수 있는 이제 소자로서 기능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 일반적으로 보는 컴퓨터나 이제 스마트폰에 이제 수억 개, 수십억 개가 이제 들어가는 반도체 칩들로 이제 이루어짐으로써 저희가 이제 데이터를 저장하거나 아니면 데이터를 연산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반도체가 이제 수행하게 됩니다. 모든 전자기기는 이제 반도체가 들어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출 주도형 한국 경제에서 가장 중요한 버팀목, 바로 반도체 산업인데요. 흔히 반도체 강국으로 불리는 우리나라의 세계적인 위상은 현재 어느 수준일까요? 메모리 반도체는 아까 말씀드린 0과 1을 통해서 데이터를 저장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반도체를 말합니다. 비메모리 반도체는 이렇게 저장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데이터를 처리하고 연산하는 역할을 하는 반도체를 말합니다. 전체 메모리 반도체 시장에서 우리나라가 점유율을 50% 넘게 좀 압도적인 점유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 언론에서는 반도체 강국이다라는 표현을 저희가 흔히 사용하게 되는 거고요. 반면에 이제 비메모리 반도체 분야에서는 우리나라 점유율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낮습니다. 한 자리 퍼센트대의 점유율을 이제 비메모리 반도체 시장에서 우리나라가 이제 기록하고 있습니다. 메모리 반도체와 비메모리 반도체의 비중이 1대2 또는 1대3 정도 되기 때문에 메모리 반도체에서는 우리나라 경쟁력이 굉장히 크다고 말할 수 있지만, 비메모리까지 합친 전체 반도체 시장을 저희가 고려했을 때는 경쟁력이 압도적이다라고 표현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도체는 인공지능과 로봇, 사물 인터넷 등으로 대표되는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로 그 중요성이 나날이 커지고 있는데요. 최첨단 무기 체계의 기반이 되는 안보 자산이기도 합니다. 인텔의 팻 게싱어 CEO는 이 지난 50년간의 지정학은 석유 저장 위치에 따라서 이제 영향을 받았지만, 앞으로는 이제 반도체 제조 공장의 위치에 따라서 영향을 받을 것이다 라는 말을 할 만큼 반도체 산업은 현재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미국은 지금 칙스 액트 발효 이후에 각 기업의 그런 제조 공장들을 미국 내로 이제 불러들이는 그런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제 미중 갈등의 이제 심화로 인해서 나타나는 현상으로 저희가 이해할 수 있고요. 반도체 산업이 경제뿐만 아니라 안보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부는 날로 치열해지고 있는 글로벌 반도체 경쟁에서 확실하게 앞서 나가기 위해 지난달 세계 최대, 최고의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 방안을 구체화했습니다. 비메모리 분야는 크게는 이제 팹리스, 파운드리 분야로 이제 나뉘게 됩니다. 팹이라는 것이 이제 반도체 생산 시설입니다. 그래서 팹리스는 반도체 제조 시설이 없는 반도체 회사를 일컫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반도체 기업들은 반도체 설계를 전문으로 하는 회사를 말하고,
파운드리 회사의 경우에는 이렇게 팹리스 회사에서 설계된 그런 설계도를 바탕으로서 반도체를 직접 제조하는 이제 회사를 일컫게 됩니다. 집 짓기에 좀 비유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팹리스 회사의 경우는 이제 집의 설계만 주로 하는 회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파운드리 회사는 이제 집 짓기를 직접 시공하는 기업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삼성전자, 그리고 SK하이닉스, 인텔과 같은 기업들은 IDM으로서 종합 반도체 기업입니다. 그래서 이제 설계부터 그 팹이라는 생산 시설을 갖춰서 반도체 생산까지 이제 직접 하게 되는 기업이고요. 팹리스 회사 같은 경우에는 흔히 생각하실 수 있는 기업들은 이제 애플, 퀄컴, 그리고 엔비디아 이런 회사들이 있습니다. 파운드리 회사 같은 경우에는 TSMC가 있고요. 삼성 파운드리도 이런 파운드리 회사에 포함되게 됩니다.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는 평택, 화성, 용인, 수원 등 경기 남부에 밀집된 반도체 기업과 관련 기관을 한데 아우르는 개념인데요. 국내 반도체 제조회사와 소재, 부품, 장비 기업들, 세계적인 반도체 장비 기업이 집적하는 메가 클러스터를 통해 기술 개발과 공급망 분야의 협력을 강화하는 게 주 목적입니다. 현재 21개의 반도체 제조 공장이 모여있는 이곳에 앞으로 20여 년간 600조 원 넘게 투자해 총 16개의 공장을 신설할 계획인데요. 예정된 전체 면적은 2,100만 제곱미터로 서울 여의도 면적의 7배. 현재 세계에서 가장 큰 반도체 클러스터의 3배가 넘는 규모로 조성됩니다. 크게 4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인프라 구축 지원, 그리고 투자 환경 조성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소부장 기업들과 팹리스 기업들을 지원함으로써 국내 반도체 밸류체인을 강화하고 반도체 국제 동맹을 통해서 반도체 경쟁력을 제고하는 것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반도체 초격차 기술 확보를 위해서 반도체 기술 투자를 확대하는 것이고요. 마지막으로는 반도체 인재를 양성하고 해외 인재도 유치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현재 반도체 시장에서 한국의 위상을 공고히 하고 더 나아가서 경쟁국들과 이제 상대를 하고자 하는 것이 이 조성 방안의 목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인공지능이 다양한 산업에 적용되며 AI 반도체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AI 반도체 시장을 선점하려는 세계 각국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상황. 우리 정부는 반도체 초격차 기술을 확보하기 위해 크게 4가지 전략을 추진합니다. 네, 초격차 기술이라 하면은 경쟁자들이 넘볼 수 없는 절대적 우위를 지닌 기술을 말합니다. 이런 초격차 기술 확보 방안으로는 한국 K클라우드 사업이 있고, 이와 함께 화합물 반도체 전주기 지원과 카이스트 평택 캠퍼스 착수를 통한 R&D 지원이 있습니다. 화합물 반도체라 함은 저희가 이제 흔히 사용하는 이제 반도체는 실리콘 반도체인데요. 화합물 반도체 이런 실리콘 반도체에 비해서 열, 전압, 전류 아니면 혹은 방사능 같은 환경에서 기존 반도체에 비해서 보다 좋은 특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런 화합물 반도체가 우주 국방 분야가 보다 커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중요성을 지니고 있고요. 이와 함께 로봇, 자율주행 자동차, 이런 드론과 같은 산업이 확장되면서 여기에 쓰이는 이제 센서들에 대한 수요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센서들 역시 화합물 반도체이기 때문에 화합물 반도체를 전 주기적으로 이제 지원함으로써 실리콘 반도체의 경쟁력을 넘어서 화합물 반도체에서도 경쟁력을 지니고자 합니다. 그 초격차 기술 지원 방안에서 또 강조되고 있는 것은 이제 모아팹 서비스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모아팹 서비스를 함은 국내에 이제 산재되어 있는 공공 팹들을 온라인으로 이제 연결을 시켜서 하나의 이제 시스템으로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이를 통해서 팹 이용자들은 하나의 시스템에서 본인들이 이제 칩 제작을 신청을 하고 그 칩이 어떻게 제조되고 있는지 그 제조 과정을 모니터링 할 수 있고요. 각 기관들이 어떤 장비를 지니고 있는지 한 번에 확인할 수 있게 되고, 이를 통해서 이용자가 이제 목적에 맞게 칩 제작을 수월하게 할 수 있습니다. 기관 담당자들은 보다 더 나은 관리 시스템을 통해서 칩 제조의 효율성을 극대화시킬 수 있게 됩니다. 고도화되는 반도체 산업을 뒷받침하려면 충분한 인력 확보와 인재 양성이 필수인데요. 정부는 미래 반도체를 이끌 우수 인재 양성과 해외 인재 유치에도 힘을 실을 계획입니다. 반도체 특성화 대학원과 같은 정책으로서 좀 더 고급 인력 양성에 지원을 하게 되고요.
AI 반도체 대학원, 시스템 반도체 융합 전문 인력 양성과 같은 좀 특화 프로그램을 통해서 전문 인력을 양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말치 서비스를 통해서 자신이 직접 설계한 칩을 제작받아서 학생들은 본인들이 설계했던 칩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확인할 수 있게 됨으로써 기업에 가서도 이 인력들이 보다 실전에 맞게 육성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사이언스 카드라는 비자 프로그램에서 기존의 체류 기간을 연장을 시켜줌으로써 석학, 박사급 해외 인재들이 보다 우리나라에 많이 유입됨으로써 우리나라 기술 발전에 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그리고 국내 연구 인력들을 해외로 파견을 보내서 그런 해외 기술 발전에도 경험을 함으로써 우리나라의 기술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세계 최대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으로 약 350만 개의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650조 원 규모의 생산이 창출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요. 정부는 예정대로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가 성공적으로 구축될 수 있도록 모든 과정을 전폭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저희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과학기술과 정보통신 분야의 육성과 발전이라는 저희 부처 본연의 역할에 따라서 반도체 초급자 기술을 확보하고 인재 양성에 보다 초점을 두고자 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업들이 반도체 시장에서 경쟁력을 유지하고 앞으로 더 나아가 강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반도체 수출이 증가되면은 민생 경제에 있어서도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으로 우리나라가 국가 간 반도체 경쟁에서 확실하게 앞서 나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되길 기대합니다.